몸의 여러 곳에 연한 갈색이나 커피색 반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크기도 커지고 색도 진해지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그 위에 죽은 깨 같은 작은 갈색 점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고 피부 아래에서 작은 고무공 같은 말랑말랑한 혹들이 만져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크기도 커지는 이상한 변화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 몸의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신경초라는 중요한 조직에서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만들어진 종양들이 온몸의 여러 신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라나면서 신경 기능을 압박하여 마비시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악성으로 변화하거나 중요한 장기 기능까지 손상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온몸의 신경을 감싸는 신경초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종양으로 특징적인 피부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심각한 병, 신경섬유종입니다. 신경섬유종의 유형과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섬유종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일형 신경섬유종증은 커피색 반점, 겨드랑이 죽은 깨, 피부 신경섬유종, 홍채 결절 등이 특징적이고 이형은 주로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경섬유종은 피부형과 얼기형으로 나뉘며 피부형은 작고 부드러운 반면 얼기형은 크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자라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할 수 있는 더 위험한 형태예요. 신경섬유종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커피색 피부 반점과 크기 증가입니다. 신경섬유종의 가장 특징적이고 초기 증상은 몸 여러 곳에 나타나는 연한 갈색이나 커피색 반점으로 카페올의 반점이라고 불러요. 이 반점들은 출생 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나이가 들면서 개수와 크기가 증가하고 색깔도 진해지며 사춘기 전에는 지름 5mm 이상, 사춘기 후에는 15mm 이상인 반점이 6개 이상 있으면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죽은 깨입니다. 정상인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그 위에 작은 죽은 깨 같은 갈색 점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는 것이 신경섬유종의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이런 죽은 깨들은 보통 3세에서 4세경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개수가 늘어나며 지름 2mm에서 3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피부 및 말랑한 혹과 개수 증가입니다. 피부 아래에서 만져지는 작은 고무공 같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혹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신경섬유종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런 혹들은 보통 사춘기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호르몬 변화가 있는 시기인 사춘기나 임신 중에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눈의 홍채, 결절과 시력 변화입니다. 눈의 홍채에 나타나는 작은 갈색 결절인 리쉬 결절이 신경섬유종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그게 이상 있으면 진단 기준에 해당해요. 또한 시신경에 종양이 발생하여 시력 저하나 시야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안구 돌출이나 사시 같은 눈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뼈 변형과 성장 이상입니다.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뼈 발달 이상으로 척추가 옆으로 굳는 척추측만증이나 정강이뼈가 휘는 변형, 안면, 비대칭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키가 작거나 머리가 큰 대두증, 사춘기가 일찍 오는 성조숙증 등 성장과 발달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섬유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신경섬유민이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세포 분열이 조절되지 않고 종양이 발생해요.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신경섬유종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50% 확률로 유전되며 환자의 50%는 부모로부터 유전받고 나머지 50%는 자연 발생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자연 발생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가족력이 전혀 없어도 정자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신경섬유종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환자 본인은 병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나 형제 자매는 정상이며 환자가 자녀를 가지면 50% 확률로 유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 변화와 성장 인자입니다. 사춘기, 임신, 폐경 등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기존의 신경섬유종이 급격히 커지거나 새로운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성장 호르몬이 신경섬유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시기에는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입니다. 방사선 노출이나 화학물질 노출, 심한 스트레스나 외상 등이 기존 신경섬유종의 악화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종양 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종양 성장이 더욱 촉진될 수 있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원인은 후천적 유전자 손상과 나이 관련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복구 능력이 떨어지고 누적된 유전자 손상으로 인해 기존의 양성 신경섬유종이 악성으로 변화할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악성 변화 위험이 높아져서 정기적인 검진과 종양 상태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신경섬 유종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전신, 피부 관찰과 자기공명 영상 촬영입니다. 커피색 반점의 개수와 크기를 측정하고 피부 신경섬 유종의 개수와 변화를 관찰하며 홍채, 결절 확인을 위한 안과 검사를 시행해요. 내부 장기의 신경섬 유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신,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시행합니다. 신경섬 유종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신경섬 유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다발성 신경 압박과 기능 저하입니다. 온몸의 여러 신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라나는 신경섬 유종들이 각각의 신경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하여 해당 신경들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차단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저림감이나 감각 이상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온몸의 여러 신경 기능들이 동시에 손상되고 있어서 다발성 근력 약화나 감각, 소실 등 광범위한 신경 손상이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얼기형 신경섬 유종과 조직 침범입니다. 일부 신경섬 유종이 얼기형으로 성장하면서 단순한 압박을 넘어서 주변 조직과 장기를 직접 침범하기 시작하고 정상 조직의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해당 부위의 변형과 기능 저하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안면부나 사지에 발생한 경우 외관상 변형과 함께 중요한 기능 손상이 동반되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뼈와 관절, 변형 및 성장 장애입니다. 신경섬 유종으로 인한 뼈 발달 이상과 성장, 인자, 불균형으로 인해 척추측만증, 사지 기형, 안면, 비대칭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키가 정상보다 작거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대두증이 나타나고 척추가 심하게 굽어서 폐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사지 길이 차이로 인한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내분비 기능 장애와 호르몬 이상입니다. 신경섬 유종이 뇌하수체나 시상하부 부근에 발생하거나 두신의 종양이 생기면서 다양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성조숙증으로 인해 정상보다 일찍 사춘기가 시작되거나 성장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저신장, 부신 종양으로 인한 고혈압이 나타나서 전신적인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학습 장애와 신경 발달 이상입니다. 신경섬 유종으로 인한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해 학습 능력 저하, 주의 집중 장애, 언어 발달 지연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복잡한 사고나 계산 능력에 문제가 생기며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거나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되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종양 제거, 수술과 증상 관리입니다.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는 종양들을 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수술로 제거하고 뼈 변형에 대해서는 조정 수술을 시행합니다. 호르몬 이상에 대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학습 장애에 대해서는 특수 교육과 재활 치료를 병행합니다. 중기 신경섬유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악성 말초신경 초종으로의 변화입니다. 양성이었던 신경섬유종 중 일부가 악성 말초신경 초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자라고 주변 조직을 침윤하며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시작해요.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악성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한 번 시작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서 광범위한 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예후가 매우 나쁘고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중추신경계 종양과 뇌 기능 장애입니다. 뇌나 척수에 발생한 신경섬유종이 커지면서 중요한 뇌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를 압박하거나 침범하기 시작하고 뇌압 상승과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들은 심한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시신경 종양으로 인한 실명, 뇌관 압박으로 인한 호흡 곤란, 척수 압박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다발성 장기 침범과 기능 부전입니다. 중기 신경섬유종이 위장관, 심장, 폐, 신장 등 중요한 장기들을 동시에 침범하거나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위장관 출혈이나 장폐색,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곤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과 요독증이 동시에 나타나며 각 장기별 치료가 필요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한 통증 증후군과 정신적 황폐화입니다. 중기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 압박과 조직 침범으로 인해 온몸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어떤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아요. 환자들은 하루 종일 쑤시고 아픈 통증에 시달리면서 외관상 변형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과 사회적 고립까지 겪게 되어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나타나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가족 내 유전 전파와 심리적 부담입니다. 중기 신경섬유종 환자가 자녀를 가질 경우 50% 확률로 유전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 검사 필요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자녀에게 유전될 것에 대한 죄책감과 가족 구성원들의 정기 검진 부담,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 전체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다학제 통합 치료와 완화적 관리입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내분비내과 등 여러 과의 협진으로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악성, 변화한 종양에 대해서는 광범위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신경 차단술이나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함께 정신과적 지원과 가족 상담도 중요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기 신경섬유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악성 말초신경초종의 광범위 전이입니다. 말기 단계에서 악성으로 변화한 신경섬유종이 폐, 간, 뼈, 뇌 등 전신 장기로 광범위하게 전이되면서 모든 장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어 환자들은 다발성 장기 전이로 인한 복합적인 증상과 극심한 전신 쇠약,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며 항암 치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말기 암 상태에서 생존 기간이 수개월로 단축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뇌압 상승, 위기와 의식 저하입니다. 말기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다발성 뇌종양과 뇌부종으로 뇌압이 생명 한계를 넘어서면서 환자의 의식이 급격히 저하되고 뇌사 위험이 높아져요. 환자들은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에 시달리다가 점차 의식을 잃고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혼수 상태에 빠지며 동공 반사와 뇌간 반사가 사라져서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호흡근 마비와 인공호흡기 의존입니다. 말기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척수 압박이나 뇌간 기능 장애로 호흡을 조절하는 신경 중추가 마비되면서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정지해서 인공호흡기 지원이 필요하고 인공호흡기 이탈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계에 완전히 의존하여 생존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가족들도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다발성 장기 연쇄, 두전과 생명 기능 정지입니다. 말기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장기 침범과 전이로 인해 심장, 폐, 간, 신장의 모든 기능이 연쇄적으로 두전 상태에 빠져요. 환자는 부정맥과 심부전으로 인한 순환장애, 폐렴과 무기폐로 인한 호흡 부전,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요독증과 전해질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며 투석과 승합제, 인공호흡기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조절 불가능한 극심한 통증과 고통입니다. 말기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신경 침범과 장기 압박으로 인해 온몸에서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그 어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며 통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경섬유종을 이겨내신 시니어분들의 기적적인 완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51세 이모 어르신입니다. 전신에 수백 개의 신경섬유종이 있었고 일부가 악성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매우 위험한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표적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의료진은 악성으로 변화한 종양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양성 종양 중 문제가 되는 것들만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단계적 수술 접근법을 시행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과 집중적인 재활 치료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남은 신경섬 유종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57세 박모 할아버지입니다. 신경섬 유종증으로 인한 척추측만증과 사지 기형이 심해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교정 수술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척추 교정술과 사지 연장술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는 종양들도 함께 제거했어요. 현재 수술 후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척추와 사지 기능이 80% 이상 회복되어 지팡이 도움으로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좋아하시던 정원 가꾸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0세 김모 할머니입니다. 신경섬 유종증으로 인한 다발성 뇌종양으로 시력을 잃고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새로운 감마 나이프 치료의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뇌부종과 신경 기능 악화를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표적 치료와 유전자 치료입니다. 유전자 변이로 인한 신호 전달 이상을 초적으로 하는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어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악성 변화를 방지하는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유전자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근본적 치료도 시도되고 있는 21세기 최첨단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정밀 영상 유도 선택적 수술입니다. 고해상도 자기공명 영상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요한 신경과 혈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문제가 되는 종양만 선별적으로 제거하고 정상 조직은 완벽하게 보존하는 초정밀 수술 기술입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신경섬 유종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가족력 확인과 유전 상담입니다. 가족 중에 신경섬 유종이나 커피색 반점,
다발성 종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 상담을 받고 본인과 자녀들의 정기적인 검사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커피색 반점이 6개 이상 있거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죽은 깨가 많으신 분들은 신경섬유종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전신 검사와 조기 발견이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신경섬유종이 의심되거나 확진받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전신 검사를 받고 새로운 종양 발생이나 기존 종양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세요. 특히 갑작스럽게 커지거나 딱딱해지는 종양, 통증을 동반하는 종양은 악성 변화를 의심하고 즉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호르몬 관리가 세 번째 방법입니다. 호르몬 변화가 신경섬유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관리를 통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종양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되며 금연과 절주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학제 협진과 종합적 관리가 네 번째 방법입니다. 신경섬유종은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내분비내과 등 여러 과의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세요. 각 과별로 해당 분야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후 개선에 중요합니다.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커피색 반점, 피부 종양 증가, 시력 변화, 뼈 변형, 학습 장애 등 신경섬유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전문의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신경섬유종은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예후에 결정적입니다. 특히 빠른 진단과 개별 맞춤형 치료가 악성 변화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신경절신경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절신경종은 신경섬유종과 달리 신경절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감각 이상과 함께 특징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질환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신경섬유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유전 질환 관리를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일상 보내세요.